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바탕화면에 뿌려진 많은 파일과 폴더들을 보면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 찾으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을 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이 기본으로 갖춰야 할 파일과 폴더 정리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자료를 요청할 때 빠르게 찾고 자료 만들 때 바로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료 관리의 기본, 체계와 직관.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직에 따른 체계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목차의 장을 먼저 보고 하위 목차에 따라서 상세 정보를 찾아가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김정훈 작가는 에디톨로지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계층적 지식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을 정리할 때에도 업무 단위별로 폴더를 구분하고 각 폴더 안에 다시 상세 업무별 하위 폴더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인출하는 직관적 접근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정보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텍스트를 입력하여 관련 자료나 파일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보를 찾기 위해 구글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톨로지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를 네트워크적 지식 구조라고 합니다. 두 방법 모두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에 맞게 저장하고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직과 폴더 정리. 업무 구조화에서 활용한 동일한 로직으로 자료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합니다. 업무 구조화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김나우 씨의 경우 영업기획, 고객관리, 행사운영이라는 3개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와 하위 업무에 따라 폴더를 계속 만듭니다. 이때 숫자 넘버링을 통해 계층과 수준을 나누고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업기획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전략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현재 영업기획 업무는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비중이 더 큰 서울은 1.1로, 그 다음 순위인 경기 지역은 1.2로 넘버링을 하고 폴더별로 구분합니다. 지역이 추가되면 1.3으로 폴더를 만들면 되겠죠. 서울 지역의 업무 중 2021년 1분기 영업기획서 파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관리는 업체별 요구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업체별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AA, BD, YB 3개의 업체입니다. 각 업체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유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 해결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목과 날짜 형식에 맞춰 저장해 둡니다. 팀 전체의 고객 리스트는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게 상위 폴더에 배치합니다. 세 번째 행사 운영은 매년 정해진 일정과 테마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연도별 운영한 행사를 프로세스별로 분류합니다. 2020년에는 행사 X와 Y가 진행 예정이므로 2020년 폴더에 행사 X와 Y를 구분하여 폴더를 만듭니다. 행사 X는 주요 담당 행사로 기획안과 홍보자료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 흐름 영상에서 이정표를 나눈 것과 같이 기획, 홍보, 운영, 피드백 등의 중간 과정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두 번째, 검색과 파일명. 계층적 지식구조 원리에 따라 파일 체계를 형성했다면 두 번째로 네트워크 지식구조에 따라 키워드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정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파일명 원칙은 직관적으로 떠오르면서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짓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독특한 파일명을 정하면 떠올려서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너무 일반적인 파일명을 쓴다면 여러 파일 중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편성과 차별성의 스윗스팟에 맞도록 연습하다 보면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파일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서 12월까지 AA 업체와 BD 업체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 대한 영업기획을 한다면 B의 경우 너무 일반적이고 C의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2021년 3분기라는 기간과 전체 지역 중 서울 지역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A라는 명칭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이 작업 중에 지속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한 파일명의 버전과 저장 일자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처럼 최종, 최종본,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등으로 저장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특정 버전이 어떤 수정사항을 거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른쪽과 같이 동일 파일명을 유지하고 그 뒤로 버전, 저장 일자, 특이사항 등을 바꿔가면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키워드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 키워드로 파일명을 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업무 유형별로 상위 키워드를 통해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절차의 경우 특정 업무 절차를 정리해 두었다면 프로세스라는 상위 키워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매뉴얼의 경우 매뉴얼, 체크리스트는 TDL이 상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종류별 리스트, 중요한 통계 자료, 업무 히스토리는 각각 목록, 통계, 내역 등의 상위 키워드로 지정한다면 해당 키워드만 검색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윈도우즈의 경우 꺾은 괄호로 상위로 구분하거나 샵, 골뱅이 등의 특수 문자 등을 앞에 두면 이름 정렬 시 가장 위로 올라와서 중요 파일을 찾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작업 파일, 참고 자료, 성과. 눈썰미가 좋은 분이라면 앞서 폴더링을 할 때 업무 구조에 따라 만든 폴더 아래 레퍼런스, 아웃풋 등의 다른 분류의 폴더를 보셨을 겁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정보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따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훈 작가에 따르면 정보란 의미가 부여된 자극이고 지식은 정보와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무 파일도 이 도식에 맞춰 비교해보면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 파일이 있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있으며 내가 인풋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성과로 그 수준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작업 파일은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일로 앞서 설명한 업무 로직에 따라 배치하면 됩니다. 폴더링을 반복 수정하면서 체계를 더 명확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파일 위치를 저장하다 보면 업무의 구조와 흐름이 명확해지고 필요한 파일을 쉽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참고 자료는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자료 외에 업무 과정 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단순 작업 파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출처라는 상위 폴더에 따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참고 자료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업무별 폴더로 세분화하여 재배치하면 됩니다. 전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면 하위 폴더에 넣지 않습니다. 전사 아젠다나 사내 소프트웨어 매뉴얼, 지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입니다. 성과는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자료로 참고 자료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상위 폴더에 구분하여 저장합니다. 처음 성과는 많지 않아서 일단 작업 후 최종 파일을 복사해서 옮겨두면 되지만 성과가 많아지면 레퍼런스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하여 재배치합니다. 성과 폴더 내 파일은 내 커리어상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개별 관리합니다. 앞으로 설명할 업무 매뉴얼의 성과, 노하우 파트의 흐름과 같이 정리해두면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파일과 폴더 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나만의 정보 체계를 정하고 그에 맞게 자료를 배치합니다. 주요 업무 기준으로 구조화하되 업무가 변경되면 그에 맞춰 폴더 체계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다음으로 직관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파일명을 정합니다. 수정된 파일은 버전, 수정일자, 특이사항으로 구분하고 상위 키워드를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작업 파일 외에도 참고자료, 성과 등으로 자료와 정보의 수준을 정하세요. 처음에는 구분이 어렵더라도 성과 자료가 쌓여갈수록 업무 역량도 커지고 강점을 증빙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생길 겁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